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할 두 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서 정경심 교수, 김경수 지사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바뀌었습니다. 예측한 대로 지금 2년 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송인건 부장판사는 정경심 교수 재판장이었는데 남부지법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경수 재판장이었는데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정경심 교수의 재판장이었던 송인건 부장판사, 검찰과 계속 대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게 조금 재판을 딜레이 시켜서 재판장을 바꿔본 전략이 있지 않았냐, 우리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예. 검찰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인사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분의 또 그 관점이나 프레임 따라서 또 검찰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무죄 주장하면서 증거 능력 많이 부정하고 또 증거 가치도 많이 다투고 이럴 경우에 어떤 재판장이 같은 경우는 뭐 치사하게 변론한다 막 또 이런 관점 가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길 좀 바랄 수 있겠죠. 아직 결정은 안 났죠, 누가 오는지. 예, 지금 새 재판부는 한 1, 2주 사이에 법관 사무분담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서 구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새로운 재판장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기록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정경심 교수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만 많이 하다가 겨우 몇 개 열리다가 말았거든요. 예. 아마 저는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공판 준비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예. 아마 한두 번 봤을 때 여기 재판 받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끌고 그래서 재판이 끌은 다음에 결국은 교체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지금 차문호 부장판사, 최항석 부장판사가 교체되고 김민기 부장판사만 유임이 됐는데 차문호 부장판사 유임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던데 바뀌었네요? 2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것도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설날 직전에 성보기를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한번 연기하고 설 직전에 또 잡혔던 거를 22일이었나요? 1월 달 연기하고 3월 10일 날 변론기를 잡으면서 8가지 사항을 제시했을 때 일각에서는 본인이 재판하고 싶지 않지 않으나 선고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본인은 2년 하고 가버렸고 결국은 새로 맞는 재판장이 이제 모든 걸 떠맡아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방금 얘기한 거 8가지 이 얘기하면서 당시 차문호 재판장이죠. 킹크랩 시연회를 김경수 지사가 봤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 새로운 재판부가 오면 이것도 처음부터 다시 보는 겁니까? 이거 지금 조금 달리 볼 부분이 주심 판사가 지금 남아 있어요. 김민기 부장인데 김민기 판사인데 김민기 판사가 우린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김윤우 변호사가 조금 예상했던 부분인데 혹시 주심 판사가 하고 재판장하고 의견이 좀 대립된 게 아니냐. 그래서 그날 결정을 못한 게 아니냐. 예. 그거는 다른 법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만약에 김민기 주심은 무죄의 어떤 심증을 갖고 있었고 차문호 재판장은 유죄의 심증이 있었다. 특히 그런 공모라든지 이런 시연 관련된 부분요. 그렇다면 오히려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재판을 아는 사람은 김민기 주심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새로 오는 배석 판사하고 부장 판사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김민기 주심한테 이끌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주심 영향이 강할 수 있고요. 이 기록만 보고 판단이 어려운 게 지금 이렇게 장기간 1, 2심 증인신문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사기관 조서에 비해서 이 법원에서 작성한 증인신문 조서는 당시 분위기가 나타나지도 않고 질문과 답변이 사실은 좀 두섭이 적힌 것처럼 제3자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 보고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좀 직접 들은 사람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또 이 정경심 교수 재판 경우 검찰이 재판부가 바뀌자 다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해달라라고 요청했었는데 검찰이 이렇게 재판을 병합해달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범으로 보고 싶은 겁니다. 유사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병합 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송인건 부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건 지금 정경심 재판부였고요. 조국 전 장관 재판부는 김미리 부장 판사입니다. 예. 두 쪽 다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는데 예. 이제 바뀌면 혹시라도 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 건지 또 이번에도 병합 신청을 했는데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이제 만약 병합이 되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서 그동안 증거 능력이 배제됐던 거를 사실상 재판부가 다 읽어버리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배제됐던 그런 재판에 영향을 안 받고 사실 심증이 공통적으로 형성돼 버리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니까 또 방어에는 그만큼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고 예. 변호인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걸 예. 못하게 해야 되죠. 예, 그 예. 사건 자체 다르다. 그리고 예. 같이 해버리면 증거가 공통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 때문에 아마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최근 공소장 비공개 조치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그 추미애 장관은 그동안 간과되었던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 중심주의, 공소장 1번주의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바로 잡는 방법으로서 공소장 비공개를 했다. 이렇게 오늘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중요한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최근 윤석열 총장이 그 선거 사범에 대해서 네. 중립적으로 또 단호하게 대처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은 좀 언론에서는 뭐 또 민감하게 예. 뭐 울산 사건하고 예. 연결시켰는데 제가 뭐 좀 기사들을 보니까 선거 직전에는 항상 그렇게 검찰총장이 지검장들을 불러서 또 얘기도 좀 하면서 원론적인 얘기였다. 원론적인 얘기가 계속 있었더라고요. 2016년에도 있었고요. 예. 지방선거 전에. 예. 그래서 이걸 뭐 크게 또 의미를 또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일단은 그 안에 내용 중에 뭐 구체적으로 뭐가 언급된 건 사실 없어요. 예. 뭐 당연히 정책 중립 지켜야 되고 예. 선거 사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니까 예. 뭐 그런 내용만 좀 오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 비공개 조치한 거. 많은 분들이 이거 조금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일단은 관행이라는 측면이 있었어요. 2003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때 이제 공소장을 국회를 통해서 공개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측면을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 공개한다는 건 언론에 공개한다는 뜻하고 저는 같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또 국회라는 어떤 걸음막, 우리 국회가 과연 제대로 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지, 특히 정쟁의 장소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공소장이 정쟁에 써먹을 수 있다라는 안 좋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미애 장관은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번 사건에서 시작한 게 조금 문제가 되면 될 수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청와대의 고위 인사들을 뭐 기소를 딱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공개되면 이게 진실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결문 같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했다. 우려했던 예.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 변호사는. 네, 뭐 일단 거기 소환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런 항변도 못한 상태에서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재판도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미 막 거의 한 반 이상 재판이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여론 재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 사건 사무부 측에는 반드시 이제 수사가 종결된 다음에 사건에 대한 처분을 해라. 기소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소환도 어느 정도 하다 말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좀 이게 확증 편향인지 아닌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다른 사건에서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질질 끄는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미국에 갔다는 이유로 그 뭐죠? 계엄령 문건 사건요. 계엄령 문건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건 기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교해 보더라도 좀
지금 이 설리금 기소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건에 한해서 그런 조치를 내리는 거는 좀 장관 입장에서는 가능한 조치 아닌가. 또 그렇게 예, 생각도 듭니다. 피해자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한 것은 설익은 기소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 면전에서 검찰총장이 3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따르지 않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들이받았다고 해요. 이 문제에 관해서 추미애 장관의 유감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상당한 유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그 네가 검사니 했던 양석조 대검 연구관이죠. 그 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계속 상명하복 뭐 그건 아니지만 예.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성윤 지검장 입장에서는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게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법무부 장관도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개를 같이 한다고 좀 보는 거 맞는 것 같거든요. 예. 절차를 좀 지켜달라. 그런데 결국 그렇게 광주지검장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똑같습니다. 법무부 장관한테 대해서도. 사실 그런 지시가 맞는지도 봐야 되는데 네. 검사 동일체 원칙이 깨졌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런 거. 네, 그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 중앙지검장이 자기가 봤을 때 수사가 종결됐다 안 종결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휘 감독을 했는데 그걸 무시하는 발언에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게 지금 폐지하려고 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의 네. 그 모습이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옹호하면서 막 그 언론 앞에서 일부러 좀 큰 소리를 냈다는 거는 좀 너무 지나친 좀 보여주기식 행태 아닌가. 검사 동일체 그런 원칙은 생각- 폐기가 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예. 지난 행정소부 바꾸면서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이 부당하게 뭐가 했다면 그래도 뭐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조사 없이 기소했던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예. 본인 책임자예요, 지검장이. 예. 서울지검장은 중앙지검 엄청 높은 자리인데 그 중앙지검장이 빅3라면 빅3라고 우리가 검찰국장 그리고 반부패 부장 이런 식으로 빅3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권한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의 제기도 한 상태였으니까요. 이의 제기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졌죠. 예. 근데 그날 회의가 이 선거 관련한 회의였는데 왜 문찬석 지검장이 갑자기 얘기를 꺼내느냐 이것도 좀 의아한 그렇죠. 문제고. 맥락이 맞지 않죠. 예, 이때도 총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 상가집에서도 있었을 때도 총장이 비슷해요. 화장실을 비웠을 때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뭐, 됩니까? 저는 연기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총장이 있으면 더 사실 그걸 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검찰총장이 있는 자리에서 해버리면 검찰총장도 책임의 소재가 있기 그렇겠죠. 때문에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한데 어쨌든 저쨌든 간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파기돼 있고 상관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검찰 내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또 국민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듣는 거는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이야기로 넘어가죠. 올해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민연금의 주총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예고했네요. 네, 7일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전자, 현대차, 대한항공 등 56개 기업에 대해서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한 내용을 공지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고를 했고요. 이거는 이번 달 1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당장 네. 한진그룹이 그 자녀들이 경영권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커졌습니다. 네. 그것도 거의 1% 차이거든요. 네. 국민연금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렇죠. 이전까지는 이렇게 경영에 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앞으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변경을 하면 경영에 개입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거의 1% 조연아 쪽하고 조연아도 공시를 했어요. 같이 하는 쪽들 다 같이 그 K 강성부 펀드죠. 예. 강성부 펀드 또 반도건설 몇 가지 합쳐가지고 주식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 지금은 소액주주 아니면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주는 대로 갈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로에 서 있다 예. 생각이 어쨌든 들어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개정안에서 내용이 원래 임원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영투자 목적으로 봤었는데 임원 선임 해임 중에서 위법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서 해임 청구권을
법원에 청구하는 그 권리들이 있거든요. 직무집행 정지나 이런 건 따로 빼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서는 좀 사실상 경영 개입을 하려고 지금 시행령 개정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 목적으로 인정되는 위법 행위를 한 임원에 대한 그 법원에 대한 제소권 요 부분 외에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경영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비슷비슷하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사업 계획안이 더 합리적이고 그 배당 증대에 도움이 되는 그쪽으로 우리는 의결권 행사하겠다. 지금 이렇게 의견.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겠다고 했거든요. 그게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은태 지금 회장의 연임 관련된 거예요. 연임을 의결해야 되는데 곧.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줄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소액 주주들하고 다 합치면 만만치 않은 게 될 것 같아요.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임직원들은 또 조은태 회장 측에 손을 들어주고 지금 있다. 또 조현민하고 그 이명희 고문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지금 가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거의 지금 박빙입니다. 임직원 입장에서는 경영권 진분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말할 수 없죠. 결국 소액 투자자들이에요. 그 개미 투자자로 말하는 소액 투자자들이 얼만큼 참석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와서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문 경영인을 찬성할 수밖에 그럴 없어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마 되게 관심이 갑니다.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 대한 주주권 적극 행사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검찰에서 삼성전자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2월 달 들어서 2월 4일에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부회장급이죠. 그분을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소환 조사했고요. 11일 오늘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합병과 승계에 대한 의혹들을 오늘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려는 꼼수였다라는 게 국정농단 재판에서 나왔고 다 나왔던 여러 가지 증거로도 지금 확인이 된 부분인데 검찰 수사는 좀 더디네요. 많이 늦어요. 뭐 지금 기준대로라면 기소했어야 되는데요. 소환 없이. 소환 없어도 기소를 자주 했었거든요. 최근에 와서. 오늘 그렇게 하지 않네요. 그렇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만 최지성 미전실 실장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다면 다음은 수순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수순상으로는 그걸 한다면 이제 기소까지 갈 것 같은데 사실은 다른데 재판하면서 많은 증거 자료도 있어요. 이게 결국은 승계를 위해서 뭐 그런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인데 다른 국정농단 재판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하려면 탄력을 받으면 금방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대상포진 얘기하면서 되게 지금 힘들다, 어렵다, 늦다 이런 검찰에서는 그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예. 김 변호사가 지적한 부분은 정경심, 황운하 이런 사람들은 그 피의자 소환 없이 바로 기소해버렸는데 최강욱도 그렇고 이재용 같은 경우에는 그럼 같은 논리면 기소해야지 왜 안 하냐 이런 비난 같고. 조사가 엄청 오래됐어요.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게 엄청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딴 데 수사 인력을 다 가서 이게 못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둘러댔던 것이거든요. 그게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다른 것으로 수사 인력이 보냈다는 것은 이거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게 더 수사할 게 더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어쨌든 국민연금이 이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한쪽 편을 들어주다 보니까. 네, 엄청 손해를 봤죠, 사실. 네, 5,200억에서 최대 6,750억에 달한다라는 뭐 보고서가 나온 바 있는 거였습니다. 이거 당시 국민연금 뭐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뭐 정부에서 입김을 넣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건데. 근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누구 돈이냐? 결국은 국민들 돈이지 않습니까? 국민들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본 이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이게 뭐 스튜디오십 발음이 항상 이게 잘 안 되는데 그거를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손해배상을 하려면 뭐 근거 법령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뀐 자본시장법으로 해가지고 뭐 공시하고 이러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좀 손해배상하기는 좀 쉽지 않다. 합병 비용 불공정에 대해서 법원이
이거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금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그걸 다시 뒤집어야 되니까요. 다만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불법 개입해서 부당하게 산정한 것이 그대로 통과됐다면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정도를 다시 한번 좀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움직임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손해배상 하겠다는. 네, 근데 국민연금에서 어느 정도 검토해보고 좀 접었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지금 국민연금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국민연금 안 하고 복지부라든가 안 하고 있으니까. 네네. 박주민 변호사 다시 해보세요. 스튜어드십. 스튜어드십. 발음이 이게 진짜 안 돼요, 이게. 정말 안 어려운 돼요. 발음입니다. 두려워요. 맞아요. 이 얘기가 나오면. 스튜어드십 코드. 얘기를 할까 말까 하고 하다가 결국 꼬입니다. 예. CCTV 설치 뭐 이런 거하고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검찰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재판까지 가겠죠. 네. 예. 빨리 해야 됩니다. 예, 이재용 부회장을 언제 부르느냐 이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변과 김판 코너 박지훈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